글자 쓰는 방법, 도면에 글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명령어들이 많지 않아요. 명령어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이요. 스타일에서 글꼴을 지정합니다. 스타일에서 글꼴을 지정해요. 자,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HG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약자예요. 한글이 HANGUL인가요? 그래서 첫머리 글자씩 따서 HG 이렇게 많이 써요. 한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 맑은 고딕 혹은 나눔 고딕? 네, 저는 나눔 고딕이요. 나눔 고딕 있으면 나눔 고딕 쓰시면 돼요. 없으면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바로 요거 세 가지요. 도면의 글씨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글씨체 안 돼요. 궁서체 안 돼요. 뭐만 된다고요? 고딕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눔 고딕을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KS에 이렇게 딱 못 박아 놨어요. 도면 글씨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세요. 여기서 에러가 제일 많이 나요. 여기서 에러가 제일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포천시청에 가면,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막걸리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막걸리가 지자체별로 막걸리가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90년대 들어서 지금처럼 막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저희 이모가 포천시에 살았거든요. 막내 이모가 포천시 2동에 살았나 1동에 살았나 저도 헷갈리는데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포천시에서 포천시 2동인가 1동에서 막걸리가 나왔는데 그게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거의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막걸리가 되게 많죠. 근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거기 막걸리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되게 많죠. 지역색이 있어서 지역별로 막걸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천시의 입장에선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걸 살려야 포천시가 조금 살아나겠죠. 그래서 포천시가 만든 게 막걸리채예요. 막걸리채를 써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걸리채로 배포합니다. 제가 캐드에서 막걸리채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면 딱 주잖아요. 그러면 다 물음표로 찍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채가 없어서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스타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스타일에서 여기 폰트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캐드도 똑같이 이걸 찾습니다. 제가 나눔 고딕으로 지정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제가 이 도면을 여러분들한테 복사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오픈하는 순간 나눔 고딕체를 찾아요. 없잖아요. 그럼 유사한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음표 찍어서 내보내요. 물음표로 나옵니다. 물음표로. 진짜 심한 거는요, 중국어로도 나오는 거 봤고요. 일본어로 나오는 것도 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막
그 폰트가 다 깨져서 나오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에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글자가 물음표로 나오는 거. 그거 해결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돼요. 그러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걸 쓰셔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문자가 지원이 되는 글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요. 굴림하고 굴림체. 이해되시나요?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바탕, 궁서, 도듬, 굴림 4가지가 기본으로 설치되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 중에 굴림이 고딕이죠. 특수문자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굴림으로 바꿔놓으면 한 95%는 다 해결이 돼요.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한번 에러가 났을 때 확인해 보세요. 다 굴림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나눔 고딕이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볼드, 레귤러, 이탈릭, 엑스트라 볼드라든지 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오네요. 이 사이즈는 못 씁니다. 이 사이즈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다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순간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텍스트나 엠텍스트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여기서 글자의 크기를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면의 크기가 막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럼 축척도 제각각이고 글자의 크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적용해서 써야 돼요. 얘를 써버리면 글자의 크기가 고정돼서 못 씁니다. 자, 이펙트가 있네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글씨 뒤집는 걸 말하고, 백워드, 글씨를 좌우 반전시키는 걸 말하고,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뭐냐면 그 가로의 비율, 글자 가로의 비율, 이걸 장평이라고 하는데 1이 기본값이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들고 1보다 크면 늘어나고, 이렇게요. 지금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가 고정되어 있고 좌우 폭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오빌크 앵글, 오빌크는 기울기란 뜻입니다. 15도 그러면 이탈릭체가 됩니다. 이탈릭체를 쓸 수 있습니다. 1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15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탈릭체 잘 안 써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글씨를 보면 이렇게 알파벳 A부터 시작하는데 A 위로 보시면 골뱅이 글꼴이 나오죠. 골뱅이가 붙어있는 글꼴 있죠. 그죠? A 위자로 올리면 이렇게 골뱅이가 붙어있는 글꼴이 있습니다. 얘는 쓰시면 안 돼요. 골뱅이가 붙어있는 글꼴은 세로쓰기입니다. 세로쓰기예요. 근데 우리 글자를 어떻게 쓰나요? 가로쓰기 하죠. 그러면 가로쓰기 글꼴은 어디냐면 이렇게 알파벳 쭉 들어가서 Z자 밑에, 이렇게 Z자 밑에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Z자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서 글꼴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 나는 고딕.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버티컬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어플리 적용하고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글씨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글꼴을 만들면 글씨를 써야 됩니다. 글씨 쓰는 명령은 2개밖에 없습니다. 텍스트하고 엠텍스트하고. 글씨 쓰는 명령은 2개예요. 근데 텍스트는 한 줄 쓰기고 엠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 여러 줄 쓰기. 자, 텍스트부터 보는데, 텍스트를 보면 단축키가 뭔가요? DT입니다. DT예요. 엠텍스트는 단축키가 T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옛날에
dText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텍스트의 약자예요. 텍스트가 있었고, 다이나믹 텍스트가 있었고,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었고, 멀티라인 텍스트가 M 텍스트고, d텍스트가 다이나믹 텍스트예요. 시간이 지나서 텍스트하고 d텍스트하고 명령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단축키가 d텍스트예요. dt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령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단축키가 dt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다이나믹 텍스트인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글꼴 HG, 글자의 크기 2.5mm, 그 다음 저스티피는 자리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쉽게 많이 쓰는 왼쪽 맞춤, 중간 맞춤, 오른쪽 맞춤 기억나시죠? 그 자리 맞춤이요. 자, 화면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글자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2.5mm 엔터. 각도 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자를 쓸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애국가 써보죠. 자, 글씨 다 썼어요.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글꼴이 써지는데, 쓸 때는 여러 줄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나 명령어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한 줄로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자꾸 애국가 쓰는 건 그거예요. 저 20대 때 그 강호동이 나와서 그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빨리 쓰나 했었거든요. 그 대학 돌아다니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애국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1절만 써요, 1절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빨리 쓰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d텍스트 시작점 엔터. 자, 다시 한번 글씨를 쓸 건데, 자, 엔터 치니까 밑줄 바꿈이 되죠? 근데 백스페이스를 눌렀습니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줄 바꿈해서 지워지는 것도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엔터 두 번 치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그럼 한 번에 종료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방법은 포토샵과 똑같습니다. 포토샵도 글씨를 쓸 때 컨트롤 엔터 치면은 한 번에 명령어가 종료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엔터가 한 번에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 글자의 크기는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자의 크기는,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는 얼마가 좋을까요? 자, 여기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 글자의 크기는 작게는 1.5mm에서 크게는 3mm 정도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유가 크죠? 저 같은 경우는 2mm를 썼어요. 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건 아니고 1.5에서 3mm 사이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업하던 현장이 지하였어요. 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이제 저쪽 말로는 오야지라고 부르죠. 작업팀장님, 반장님이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때 60대 중반이셨거든요. 전등은 컴컴하지 글자는 쬐깐하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승질 확 내는 거예요. 도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보는 사람을 배려해서 글자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직하고 나서 이제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는 팀장님이 젊었어요. 그리고 현장이 1층이었어요. 항상 밝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써도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누가 볼 거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적정 수준을 2mm로 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신문 글자 크기가 대략 1.8에서 2m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돋보기 쓰고 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한 2mm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기준을 2mm로 자꾸 썼는데 전 맨날 선배들한테 혼났어요. 글자 크다고. 2mm도 글자 크다고 혼났어요. 예, 끝까지 똥꼬집 부려가지고 2mm 썼거든요.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제목 글자는 내가 본문 글자 쓴 거 있죠. 그거에 한 곱하기 2 혹은 더하기 2 하시면 돼요. 내가 1.5mm 썼어요. 그러면 제목 글자는 한 곱하기 2에서 3mm 정도 쓰시면 돼요. 내가 본문 글자를 3mm 썼어요. 그럼 제목 글자는 6mm 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곱하기 2를 하거나 더하기 2를 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6mm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글씨하고 제목 글씨하고 서로 구별이 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보시죠. 축척이 1대 50입니다. 축척이 1대 50이에요. 내가 본문 글씨를 2mm 썼어요. 그럼 몇 mm 쓰면 돼요? 100mm 쓰면 돼요. 곱하기 50해서. 이해되셨나요? 내가 써야 될 글씨 크기 곱하기 축척. 그래서 글자의 크기. 제목 글자가 5mm였어요. 그러면 50을 곱해서 250.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420에 297 옵셋 10mm 다시 스케일 50배. 자, 얘가 1대 50도면입니다. 그럼 여기 글자 2mm를 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봅니다. 텍스트 글자 2mm 글자 보이나요? 확대. 글자 써진 건 맞죠? 그런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1대 50이니까 글자 얼마로 쓰라고요? 100mm. 다시 봅니다. 텍스트 100mm. 어떤가요? 글자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글자 커진 거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걸 출력하면 100mm 글자를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면 몇 mm로 나와요? 2mm로 나오는 거죠. 이게 글자와 축척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든 다 해결이 돼요. 축척이. 근데 글자만큼은 축척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자, 어떤가요? 글자의 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좀 아줌마 아직 안 떨어졌구나. 자, 다시 보죠. 자, 텍스트 시작점 누르고 그 다음 문자의 크기 엔터, 그 다음 각도 0도 엔터.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죠. 자, 이때 로테이트 그 다음에 45도.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요게 이제 특수 문자입니다. 이게 특수 문자예요. 뭐가 특수 문자냐면 여기 %C D P U O K 이렇게 세 글자를 만나면 자동으로 특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세요. 텍스트 3mm 0도 원의 지름 %C 파이기호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50mm. 그 다음 오차 범위는 %P 0.23. 각도는 45 %D.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특수문자 센터 마크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써보시죠. 그런데 간혹 이 특수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글꼴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그래서 특수문자를 빼먹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초창기 그 폰트들은 이 특수문자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쌍기역의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요. 텍스트 자 원의 지름은 자 쌍기역이죠. 쌍기역에 한자 키 누르면 여기 안 나오네. 한자 키구나. 여기구나. 이 안 나오네. 이 키보드는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쌍기역에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 파이교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쓰는 순간 다 올드보이가 됩니다. 옛날 사람이 돼요. 요즘은 어떻게 쓰냐면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모지가 뜹니다. 여기 이모지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대요. 특수문자가 여기 어딘가에 다 있답니다. 옛날 사람인가 봐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각도 표시는 있네요. 각도 표시 있고 여기 파이기호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 썼던 것들이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텍스트 자, 오늘은 %% 밑줄입니다. 글자 쓰기 다시 %% 한 번 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 두 번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오늘은 자, %5 오버라인입니다. 그럼 날씨 위에 윗줄이 그려지죠? 자, 오버라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오늘은 이거 자, %K 스트로크입니다. 매우 좋은 %K 일이 많습니다. 취소선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텍스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저스티파이요. 얘를 눌러보면 자리 맞춤이 이렇게 많아요. 매우 무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레프트 왼쪽 정렬, 센터 중간 정렬, 라이트 오른쪽 정렬, 그 다음 미들 가운데 정렬이요. 자, 보시죠. 레프트는 됐고 센터부터 볼까요? 자,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센터 정렬, 저스티파이, 라이트 오른쪽 정렬.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라인 제가 이렇게 30mm 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옆에다 이렇게요. 텍스트 justify center 중간 이거 가운데 정렬이죠. 자, 미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영어 소문자를 쓸 겁니다. A, B, G, H. 다시 봅니다. justify middle입니다. 자, A, B, G, H.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센터도 가운데 정렬이고 미들도 가운데 정렬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요.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위치를 제가 또 다시 찍어 볼게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봅시다. 자, 텍스트 justify left 왼쪽 정렬입니다. A, B, G, H. 어떤가요? 왼쪽 베이스 라인에 왼쪽에 걸려 있죠. 그죠? 다시 봅니다. 텍스트 justify right A, B, G, H. 오른쪽 맞나요? 다시 봅니다. 센터 가운데 걸려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들도 한번 해보죠. 텍스트 자, TL 탑 레프트입니다. 여기 맨 위쪽 여기 justify 탑 라이트 그리고 탑 라이트 TR 그러면 맨 윗줄 여기에 걸려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TC는 빼겠습니다. 그럼 미들을 보죠. 텍스트 justify middle left 자, 어떤가요? 탑에서 베이스 라인에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미들 라인이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텍스트 justify 그다음 바텀 레프트 A, B, G, H 베이스 라인보다 밑에 걸려 있죠. 제가 설명한 대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텍스트 justify middle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선을 그리고 저처럼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이 창이 뜹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도 싹 바뀌게 돼요. 여기 글자 크기가 나옵니다. 종종 물어보는 게 글자 크기가 왜 이거밖에 없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봅니다. 왜 이거밖에 없나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다시 설명하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CAD의 문자의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1.5mm에서 3mm까지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1.8mm인데 여기 없네요. 그럼 1.8mm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써도 돼요. 이렇게 내가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축척이 100분의 1이에요. 그럼 1.8이 아니고 100을 곱하니까 180m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글자의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쓰라고 그냥 냅둔 겁니다.
그럼 여기 3, 100, 2, 2.5는 뭘까요? 제가 수업하면서 썼던 것들이요. 제가 수업하면서 썼던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CAD는 제가 썼으니까 이거 자주 쓰는 건가 보다 그러고 여기다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CAD의 글자 크기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글자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걸 지정해서 쓸 건지. 근데 mText는 특이하게도 여기서 글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정해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가요? 글자 모양이 바뀌었나요? 훨씬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다 아이콘화되어 있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를 쓰셔도 되지만 문자를 종료하는 단축키가 있다 그랬죠. 컨트롤 엔터. 그러면 금방 종료가 됩니다. 한번 써보시죠. 자, mText 영역 지정하고, 자, 특수 문자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심볼이요. 여기 특수 문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심볼에 보시면 특수 문자가 여기 있어요. 디그리,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센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에 보시면 자리 맞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그릴 겁니다. 표를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0mm, 30mm, 나머지 트림. 자, 표를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어요. 텍스트를 쓸 거고 mText를 쓸 겁니다. 텍스트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뭐 날짜, 그 다음에 도명, 설계자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떤 자리 맞춤을 써야 될까요? 미들 쓰셔야 돼요. 미들. 그럼 미들은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 자, 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텍스트, 저스티파이, 미들, 그리고 여기 중간점 클릭하시면 돼요. 날짜, 다시 미들, 도명, 다시 설계, 그 다음 삭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얘 지우고, 자, 이번엔 텍스트, mText요. mText 영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날짜, 굴림 말고 낳는 보디. 다시 한번 영역 지정하고, 저스티피케이션, 그 다음 도명, 다시 영역 지정하고, 저스티피케이션, 설계. 어떤가요? 훨씬 수월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자, 만약에 내가 싱글라인 텍스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2mm, 4mm 기준선을 잡고 텍스트, 그 다음 미들 레프트, 그리고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삭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텍스트 기준 잡고 그 다음 똑같이 미들 레프트,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탭 2개 들어있는 거? 네, 위에 겁니다. 위에 것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라 그러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 마찬가지 텍스트 똑같이, 그 다음 미들 레프트, 그럼 깨끗하게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둘 다 해보시죠. 텍스트로, 그러니까 텍스트로도 해보시고 텍스트로도 해보시고, 실상은 두 개 다 씁니다.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텍스트 에디트, 문자 수정하기요. 이렇게 써놓은 문자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에디트 하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수정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 가능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바로 수정됩니다. 더블 클릭해도 네,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명령어로 수정해 보시고 더블 클릭으로도 수정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text to mtex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라인 문자를 멀티라인 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카피. 얘가 싱글라인이었습니다. 그죠? text to mtext. 자, 클릭하고 엔터. 자, 그럼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럼 싱글라인 텍스트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멀티라인 텍스트를 분해하면 싱글라인 텍스트가 되고, 싱글라인 텍스트에서 텍스트 to m텍스트를 하면 멀티라인 텍스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명령어, 얘는 이렇게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속성창이요. 선택하면, 자,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요런 게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이요.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프레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간격은 여기 그립 클릭해 가지고 키워 주시면 돼요. 혹은 줄여 주셔도 됩니다. 자요, 한번 해보시죠. 얘도 한번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얘를 미들로 바꾸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보시면,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time.shx, txt.shx라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죠. 뭐뭐뭐뭐.sh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서체는 두 종류입니다. 서체는 두 종류예요. 일반적인 윈도우 서체가 있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윈도우 전용 서체는 TTF나 FON으로 끝나요. 이게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끌려 나와요. 그런데 윈도우 전용 서체는 SHX 파일로 끝납니다. 쉐이 파일의 약자예요.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빅폰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는 1바이트고 한글은 뭐 2바이트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바이트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바이트, 워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뭐 영어 한 글자가 뭐 1바이트예요. 그럼 한글은 2바이트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4바이트인가 그래요. 그래서 빅폰트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얘를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 빅폰트, 윈도우 서체 그냥 일반 서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렇게 놓고 빅폰트를 체크하면 빅폰트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이 중에 여기 WH로 시작하는 거 있죠. 4개 있죠. 그죠? 얘가 한글 지원해 줍니다. 한글을 지원해 주는 빅폰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굴림으로 바꿨는데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느낌표나 물음표 나와 있고 이렇게 SHX 파일 돼 있고 빅폰트 체크되어 있고 에러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굴림으로 바꾸지 마시고 여기에 여기 WH로 시작하는 이 파일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글을 지원해주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됩니다. 서체가 두 개예요. 오토캐드 서체하고 윈도우 서체하고. 그러니까 윈도우 서체에서 에러나는 건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바꾸시는 건 이렇게 빅폰트를 활성화시키고 WH 뭐뭐뭐뭐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선택하게 되면 txt.shx를 선택하면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이거 새로 쓰기예요.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버티컬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C 드라이브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라는 폴더 있죠? 윈도우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윈도우 폰트입니다. 지금 로딩 중이죠? 여기가 윈도우 폰트. 자, 다시 봅시다. C 드라이브에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 회사 거죠. 그 다음 프로그램, 오토캐드 2022.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확장자가 다 SHX 파일로 끝나는 거 보이시나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면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출력했던 파일, 그 다음에 이렇게 서체들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폴더로 다 모아놔요. 그랬다가 이제 해당 도면 쓸 때 이렇게 폰트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 씁니다. 그럼 내가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